카페 2층에서 투명한 통유리 앞 소파에 앉아 창밖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 궁금합니다. 일부러 그의 뒤를 지나면서 힐끗 그 사람도 한번 바라보고 창밖에 뭐가 있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렇게 멍하니 하는 걸까요? 두 시간? 아니 서너 시간?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필름을 빨리 돌리면 스마트폰의 영상 속도를 빠르게 보면 사람들이 후다닥 후르륵 물결 흐르듯이 흐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그 남자만 움직이지 않고 카페 안의 사람도 시간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시간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지난 주말에 노트북 작업도 할 겸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요. 주일 오후 카페에 앉아 노트북 하는 시간이 참 평안합니다. 저에겐 가끔 주어지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저에게는 마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밖은 무덥지만 카페 안은 시원하고요. 마침 날씨도 파랗게 맑았습니다. 이런 날은 노트북 작업도 잘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글도 일부분은 그날 카페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조용한 공간보다는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약간의 웅성거림이 있어야 집중이 잘 되고 생각도 잘 떠오르더라고요.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카페의 중간보다는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벽이 있는 카페의 가장자리를 선호합니다. 지난 주말에 갔던 카페도 그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전에 문을 열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일찍 간 거죠. 늦게 가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노트북 자리를 잡기 힘들거든요. 제가 앉아 있는 등 뒤가 벽이었고요. 고개만 들어도 카페의 넓은 공간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 작성, 한글 작업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카페는 1층과 2층이 있는 곳이었고요. 저는 2층에 있었는데 2층 전체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보였습니다. 통유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테이블과 소파, 의자가 배치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앞을 바라보면 바로 그 앞에 통유리로 된 벽이 있고 밖에 풍경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소파에 앉으면 바로 앞이 통유리 벽이어서 창밖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이른 시간에 갔기 때문에 아직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요. 2층에 한 2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손님은 아직은 서너 테이블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리벽 앞자리는 유일하게 한 손님, 한 남자가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이 오셔서 유리벽을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이 쭉 있는 곳 중에 하나를 앉은 겁니다. 근처에 아무도 없고 혼자 앉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고 서서히 빈자리가 없게 카페 2층 공간이 손님으로 가득 찼는데요. 처음부터 유리벽 앞 소파에 앉아있던 그 남자 손님은요. 여전히 혼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노트북 작업하느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3시간 가깝게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이 놓여 있긴 했는데 그 가방은 처음 그대로 닫힌 채로 있었고요. 아주 가끔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카페에 가면 제 일 하느라 네, 노트북을 따닥 작업하느라 다른 테이블 신경을 잘 안 쓰는데요. 그날은 유난히 한 번씩 그 자리, 그 남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서너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무엇을 그렇게 한동안 하염없이 보는 걸까 궁금해서 일부러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뒤를 그냥 지나듯이 그의 뒤를 지나면서 힐끗 창밖에 뭐가 있나 창밖의 풍경도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그냥 평범하게 건물들이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파랗게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렇게 멍하니 하는 걸까요?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위를 피하려 시원한 카페에 왔거나 아니면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그를 피해 피신해 왔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에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레지가 부릅니다. Summer Life 피처링 제이크 리즈 OT. Young hearts rolling down the highway with nowhere to go. Top down blasting boys of summer on the radio. Yeah, we were barefoot lovers on the beach. The sand beneath our feet, the freckles on your cheeks. Oh, when I close my eyes I can still taste the sea salt on your face. Our bodies in the waves. Summer life had us up all night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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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unny days took our breath away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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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we knew that the song would say, yeah, we knew that it had to end. Those days are gone, now I'm on my own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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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okay because I'll always keep the memories. Ten lines fade, but I won't forget what you meant to me. Yeah, we were barefoot lovers on the beach. The sand beneath our feet, the freckles on your cheeks. Yeah, when I close my eyes, I can still taste the sea salt on your face. Our bodies in the waves. Summer light had us up all night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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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unny days took our breath away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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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we knew that the song would say, yeah, we knew that it had to end. Those days are gone, now I'm on my own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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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ummer life had us up all night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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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unny days took our breath away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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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레지 피처링 제이크 리즈 OT의 Summer Lif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카페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아마 한 5시간 정도는 혼자 앉아서 통유리벽으로 된 창밖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뭐 하는지 신경을 카페에서 잘 안 쓰는데 4시간, 5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게 정말 드문, 흔치 않은 일이어서 관심이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하면 집중이 정말 잘 되는 편인데 그날은 집중도 안 되고 그 생각만, 그분이 카페를 나서기 전까지, 그렇다고 계속 그분만 본 건 아니고요. 네, 일하다가 한번 고개를 들면 앞이 훤하게 카페가 다 보이는 공간에 제가 앉아 있다 보니 그분이 또 저와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눈에 띌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카페에 혼자 갈 때가 많은데요. 이날도 혼자 간 거죠. 저는 늘 노트북 작업하러 가는 거라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문자 보내다가 음악 듣다가 또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그러거든요. 멍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잠시지 그 손님처럼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멍하니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일에 지치거나 뭔가 마음이 지쳐서 간만에 쉼의 마음으로 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랜만에 쉼에 대한 편안함과 평온함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겨우 지친 몸을 추스르거나 미처 추스릴 힘도 그러한 여지도 없어서 그냥 소파에 몸을 푹 기대어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휴 하면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하염없는 근심 걱정으로 밖을 넋놓고 본 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을 수도 있고 머리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기분 좋은 일이 많아서 밖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조차도 그 시간도 기분이 그냥 마냥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밖을 바라보며 실타래를 풀듯이 해법을 풀거나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후에 있을 오랜만의 휴가, 그 휴가 여행을 떠올리면서 설렘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멍하니 앞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머릿속과 마음속은 바쁘게 일정을 세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그렇다고 하기엔 뭔가 생각나는 걸 메모하지도 않았고요. 표정도 시종일관 계속 무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앞을 바라보면 그 옆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니면 그냥 카페에 홀로 와서 음악을 듣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위안이고 평안함이고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냥 그날은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참고로 그날은 저도 날씨가 오랜만에 맑고 또 카페 안은 시원하고 또 잔잔한 카페 음악이 나와서인지 컨디션이 아주 맑은 편이었습니다. 카페에 하나 둘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으로 빈 자리와 공간이 차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카페 공간에 가득해져 갔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상황으로 함께 앉아있는 공간과 시간, 카페 안에 가득 차 가득 고여 흐르는 음악들도 있었고요. 음악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글을 담은 풍경들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나를 되돌아보거나 나와 만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오롯이 온전하게 나를 만나고 나를 생각하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저희가 하곤 하죠. 불교에서 행하는 템플스테이나 명상, 108배 등도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만나면서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불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저희가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고민 또는 걱정을 기도하거나 바람을 기원하지만 결국엔 스스로를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짐하는 게,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하는 시간들도 어찌 보면 낚시를 하면서 때로는 등산을 하다가 헉 하면서 그 순간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잡념이 많다가 점점 잡념이 사라지면서 그 순간 결국 나를 만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걷기를 포함한 여행이나 산책이 있고요. 일기 쓰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도 있고요. 저는 SNS를 좋아하는데요. SNS를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게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글로 컴퓨터든 대다수는 이동 중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하는데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타자를 칠 때 중얼거리는 느낌이에요. 네. 중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거죠. SNS를 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떤 날은 위안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말 일기처럼 중얼거리는 말, 그런 개인적인 글은요, 공개로 올리지 않고 저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저에게는 저와의 만남이나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만나는 시간. 네. 땀 흘리며 하는 텃밭 가꾸기도 있을 것 같고요. 등산도 비슷하고요.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앞에도 한번 헉헉 말씀드렸지만 헉헉거리며 힘들다가도 그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지만 반면에 나에게는 더 집중하고 나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정리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등산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갈 때 말고 혼자 등산할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처럼 뭔가를 집중할 때 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을 때 그런 때로 가끔 저는 가끔의 저를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하는데요. 언젠가는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있는 건데요.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정 구간은 말 없이 홀로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섬과 같다. 그렇게 함께 있는 듯하지만 섬처럼 따로 떨어져 혼자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카페에서 보았던 통유리벽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그 손님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섬 같기도 했고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 같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저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피에르 부릅니다. On Air 피처링 푸르마. 모든 곳에 함께고 싶어 너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Wanna play what you're talking 넌 선물 같은 멜로디 매일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Alright, I'll take you on a ride 네가 좋다면 난 okay Alright, 이렇게 단둘만 남겨줘도 I'm okay 꼭 우리의 목소리로 온통 뒤덮일 거리를 걸어 흘러나온 radio에 우리의 love song I'm your radio, play your love song 널 듣고 싶어 I'm your radio, you're my love song 널 담고 싶어 Turn it up, 볼륨을 올려 너에게 귀 기울여 I'm your radio, play your love song 널 듣고 싶어 Be right there 네가 필요할 때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Sing like that 하루 종일 신나 sing like that You're my broadcaster radio 켰어 I wanna talk all day 매일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Alright, I'll take you on a ride 네가 좋다면 난 okay Alright, 이렇게 단둘만 있으면 돼 I'm your radio, play your love song 널 듣고 싶어 I'm your radio, you're my love song 널 담고 싶어 Turn it up, 볼륨을 올려 너에게 귀 기울여 I'm your radio, play your love song 널 듣고 싶어 Tell me what you wanna know Tell me that you got it, got it Tell me what you wanna know Tell me that you got it, Tell me that you got it 그래 너가 원한다면 너 위한 노래가 어디든 나오게 할 수 있어 잠시 시간 내 머리로 가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단둘이만 다 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면 let's try 지금이 마지막 내 옆에 뛰어올라 이만이라면 좋아 또 이 밤이 절대 외롭지 않을 테니 돌 속에 널 찾아 옆에 있어줄게 1, 2, 3 너의 곁에 있어줄게 1, 2, 3 너에게 더 다가가게 널 듣고 싶어 I'm your radio, you're my love song 널 담고 싶어 Turn it up, 볼륨을 올려 너에게 귀 기울여 I'm your radio, play your love song 널 듣고 싶어 Tell me what you wanna know Tell me that you got it, got it Tell me what you wanna know Tell me that you got it, got it PL 온에어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 중에 라디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라디오에 담긴 사연들 뭐 이런 느낌의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그 리듬도 좋지만 가사 내용이 좋아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23회 방송이고요. 지난 22회 방송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으로 비를 가리는 대신에 비를 다 맞으면서 우산을 지팡이로 짚고 가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긴 우산을 비가 오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우산을 쓰잖아요. 펼쳐서. 근데 그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신지 우산을 펼치지 않고 돌돌 마른 채로 지팡이처럼 콕콕 짚고 가신다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엔 참 상대적인 일들이 많다. 이처럼 상대적인 생각이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2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해FM에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시원한 색상에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김해FM은 예전에 라디오 책갈피에 방문 출연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입었던 옷하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미지가 파란색 계통이었는데 그 파란 색상에 기분도 상쾌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름이다 보니 좀 더 시원한 색상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는데요. 날은 덥지만 시원하고 유쾌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강님이
이번 주 라디오 책갈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평강님은 전주 FM에서 매주 이평강의 제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네, 평강님, 저도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글을 2번 올려주셨는데요. 네, 한 번 올려주시고 댓글에 댓글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1등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파란 셔츠와 재킷, 그리고 화면 디자인과 썸네일 컬러톤의 맞춤이 여름맞이로 시원하고 멋집니다. 하고 이렇게 웃는 표시 해주셨어요. 상대적인 이야기, 오늘의 사연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갈피 애청자님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고 시원한 일주일 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파란색 셔츠에 반응이 좋네요. 네. 여름 내내 파란색 계통의 옷만 입어야 할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긴 글을 세연님이 더해주셨습니다. 올려주신 글 읽어볼게요.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셨던 할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상황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에 듣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울컥 속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 생각나면서 계속 속상하더라고요. 상대적인 것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밤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도로로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빵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차에게 그러시나 보다 처음엔 했죠. 내 차가 아니라. 주유소에서 나와 주행 중 백미러에 뭔가 동그랗고 하얀 것이 차 뒤쪽에 달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차가 흰색이거든요. 어머나, 네, 세상에 주유구 커버를 안 닫은 거예요. 운전을 시작하고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주유하고 주유구를 닫은 건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 바로 닫으면 되는 커버를 안 닫았을까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살짝 닫아서 다시 열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뒷차는 제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차에게 한 것도 아닌 빵빵 그저 저에게 주유구 커버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였기에 집에 도착하면 닫아야지 하고 계속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에 섰는데요. 오른쪽 차선에 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이번에는 운전자분이네요. 네, 오토바이 빵 하고 경적을 한번 울리시고는 손가락으로 차 뒤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주유구 커버가 열린 걸 알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고개 끄덕임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벌써 신호등이 노란불이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출발하신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전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제가 기도했으리란 생각은 못하셨겠죠. 주유소에서 경적을 울려주신 분께도 비상등을 켜서 깜빡깜빡 표시하면 감사의 표시로 아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속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만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칸디님이 우산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가방을 잃어버렸던 사연을 올렸었는데요. 그 며칠 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유유 우는 표시 해주셨고요. 젖는 우산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백팩이 젖을까봐 작은 손가방을 들었는데요. 접는 우산이 안 들어가는 크기였거든요. 그래도 계속 신경 쓰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우산 손잡이에 고리를 꼭꼭 챙기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서 급하게 내리느라 우산을 못 챙긴 거예요. 마침 비가 안 와서 우산을 놓고 내린 것도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차고지에도 전화해봤지만 분실물 접수된 것 중에는요, 제 우산과 같은 모양, 같은 색상의 우산은 없다고 하네요. 저도요, 누군가 잘 사용하시겠지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했다가요, 그냥 좀 잃어버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비는 비 피해가 없는 비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님의 비오는 날 수채화 신청곡 드립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산 처음으로 잃어버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산도 한번 분실해보고 그래야 인간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인간미 자주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네, 세연님 말씀처럼 그 분실한 우산 어느 분인가 감사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주유구와 관련한 에피소드는요. 주유구 커버가 안 닫히고 열려있다고 그랬죠. 정말 감사한 분들이네요. 그런 걸 알려주신 분들이요. 이런 에피소드를 보거나 들을 때면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그래도 나 아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 붙여도 되는지는 망설여지는데요. 앞으로도 더 계속 그런 상황들, 그런 훈훈한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사회가, 그런 세상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바람입니다. 그런 훈훈한 에피소드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더 좋고 말입니다. 네,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저희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더불어 뒤에서 빵빵하고 차가 경적을 울렸을 때 처음엔 왜 그러지? 차가 빨리 안 가서 그런가? 주유소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앞으로 갈 건데 기다리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저희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빨리 안 간다고 빵빵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차 주유구가 열린 것을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여기에는 상대적이라는 표현과 상황적이라는 부분도 이번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식, 강윤원, 권이나가 부릅니다. 비오는 날 수채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색 꿀감으로
색칠을 하지. 김현식, 강윤원, 권인아가 부른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22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서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살짝 울컥하는 진행자님의 목소리가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제가 봤어도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상대적, 다른 것과 비교하여 느껴지는 마음, 좋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들을 찬찬히 살피게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 나는 상대적인 마음이 있었나? 그 마음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나? 고단함이 되었나?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상대적인 것, 다른 상황과 비교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렵거나 힘든 상황 또는 사람을 보면 그래, 내가 그래도 더 낫구나, 상황이 좋구나, 이런 상대적 우위의 마음이거나 자기 위안의 마음은 조심스럽다, 조금 조심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감히라는 생각도 있고요. 나보다 더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경우는요. 이런 우위감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감이나 마음씀으로 오는, 그러한 공감이나 마음씀에서 오는, 그래서 함께 힘내자라는 마음에서 오는 다독임 또는 그런 다짐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할 때 나보다 건강이 안 좋아 힘든 사람 또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나는 건강하지? 라던가 내가 일과 관계해서 또는 일 때문에 지쳐있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나는 어디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려고 하면 저는 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 우위감이 아닌 함께 공감대와 응원의 힘으로 그렇게 안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영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이고요. 지영님이 글을 보다가 제 경우가 한 번씩 생각을 했던 그 상황이 떠올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영님, 오늘은 마음이 상대적인 마음이실까요? 지금의 그 마음이 기운나고 입가에 미소인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아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듣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비 올 때 비와 우산 이야기 들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비를 너무 좋아해서 잠이 안 올 때는요. 빗소리 ASMR을 들으며 잠들 때가 많아요. 학창시절에 비가 오거나 떡볶이, 어묵을 먹을 때 제가 별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제 생각난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을 듯이요. 키읔키읔키읔 하시면서 자기애가 너무 강했나요? 하고 땀 삐질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듣는 빗소리 ASMR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ASMR,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보통 말하곤 하죠. 저도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주 ASMR을 듣는데요. 빗소리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통은 그 계절과 상반된 느낌, 상반된 상황에 ASMR을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올 때는요. 빗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도 장마철이라 몸도 축축하고 마음도 축축한데 ASMR까지 비 오는 소리를 저는 듣고 싶지는 않고요. 보통은 봄이나 가을에 빗소리 ASMR을 많이 듣습니다. 겨울과 봄에는
불멍한다고 하잖아요. 불멍처럼 모닥불 불이 딱딱딱 토독 튀는 ASMR을 듣고요. 봄과 가을, 겨울에는요.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렇게 자연 풍경 소리, 바람이 살짝 불면서 이런 풀벌레 소리가 나오는 ASMR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물방울 소리나 시냇물 소리도 듣곤 합니다. 여름에는 ASMR은 아니지만 한겨울 캐롤송을 틀어놓을 때가 많아요. 뭔가 너무 더우니까 겨울을 떠올리면서 캐롤을 들으면, 겨울 노래를 들으면 좀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라님 글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떡볶이나 어묵 먹을 때 아라님 생각도 날 수 있겠습니다. 네, 올려주신 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존머씨 이야기의 표지 그림이 생각났어요. 더불어 장자크 쌍떼 작가의 그림들과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글들도 모두 주르륵 생각나서 찾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말보다는 할머님이 우산보다는 지팡이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위에 마트나 편의점이 있었으면 할머니와 함께 우산 쓰고 걸으며 이야기도 나눴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일상의 경험치가 낮아서인지 타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직접 상대에게 묻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마음 따뜻해지는 진행자님이나 다른 청취자분들 댓글과 달리 좀 몸이 건조한 답변인 것 같네요 하고 괄호 닫고 해주셨습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글을 읽던 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들이 있는데요.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세 곡 중 어느 곡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악뮤 이수연의 리얼리티, 리처드 샌더슨의 Your Eyes,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존머스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책 이름이네요. 네. 그 책이 출간됐을 당시에 저도 정말 애정했던 작가이자 책입니다. 책의 서파 그림도 마찬가지로 애정했고요. 저는 책을 볼 때 그 안에 서파가 예쁘면 좋더라고요. 책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저는 책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서파도 이왕이면 예쁜 것들을 많이 고르곤 합니다. 존머씨 이야기를 시작으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책들을 당시에 몇 권을 더 저는 구입해서 보기도 했었어요. 한참 존머씨를 시작으로 빠져 있었던 거죠. 존머씨 이야기 책 표지도 생각납니다. 존머씨가 지팡이를 들고 걸음을 떼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지팡이를 짚고 두 다리를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쪽으로 하면서 우산을 들고 걸어가는 그림이었죠. 오랜만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존머씨의 이야기 외에도 콘트라베이스와 향수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님이 우산보다는 지팡이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말씀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산을 펴고 비를 가리는데 할머니는 우산 역할보다는 지팡이의 역할을 선택한 것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보통은 우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선택할 생각도 없이 당연하게 우산 하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고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한 상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타인의 마음을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흔히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타인의 생각을 아는 거, 타인의 마음을 아는 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진숙님 글이요. 전혀 무미건조한 답글 아니십니다. 노래 세 곡을 신청해 주시면서 이 중에 하나 부탁하셨는데요. 이것도 선택이네요. 네. 저에게 어려운 선택을 할머님이 우산을 지팡이로 쓸 것인지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으로 쓸 것인지 그것처럼 세 곡 중에서
선택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의 선택 선곡은요. 리처드 샌더슨의 노래와 캐롤라인 크루거 노래 두 곡입니다. 리처드 샌더슨과 캐롤라인 크루거 저도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마침 적어주신 노래도 좋아합니다. 악뮤 이수연의 리얼리티를 신청해 주셨고 리처드 샌더슨은 유아이스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리얼리티 하면 영화 라붐의 OST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침 리처드 샌더슨의 곡도 신청해 주셔서 두 곡은 리처드 샌더슨의 Your Eyes 대신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준비했고요. 그리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입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f you do exist, honey, don't re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d where I like to be. I dream of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Tell me that it's true. Feelings that are new.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d where I like to
Perhaps that's my reality.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나리오 책갈피는 주말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소파에 홀로 앉아 통유리벽 창밖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던 손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과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처럼요, 내가 나를 만나는 방법이나 나를 만나는 시간에 관해 생각 나눠주실 분들은요, 전주 FM 너튜브 나리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방송의 일반적인 소감이나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나리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나리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진숙님이 신청해주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멍 하셔도 좋고요, 멍 때리셔도 좋고요, 또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흥얼거리셔도 좋고요, 향 좋은 차 한 잔, 그윽한 커피 한 잔 하셔도 좋고요, 잠시 산책도 좋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Visions